여기 컴퓨터 화면에 각종 대화창들이 떠 있습니다. 화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암행어사들이 있어요. 바로 금융감독원 소속의 주식 리딩방 암행점검단입니다. 요즘 투자금 날리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목을 추천해준다거나 투자도 대신해준다는데 이거 믿고 돈 보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겁니다. 돈 가로채고 잠적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투자자 수백 명의 돈이 한 번에 모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억소리는 그냥 나오죠. 조직적인 주가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주식 리딩하는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을 나락으로 리딩하는 중인 거예요. 주식 리딩방 보지도 입에 담지도 말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어진 대화방을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챙겨보며 마치 개인 투자자인 것처럼 문의도 넣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워치리스트에 해당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체에 유료로 가입을 해서 지금 이제 불법행위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이제 제기가 이제 많은 그 소비자 피해 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8개월 사이 이뤄진 암행 점검만 700차례가 넘습니다. 지난해 8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리딩방 회원 1,300여 명을 부추겨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미리 주식을 사놓고 수익을 볼 거라며 꼬드긴 뒤 재빨리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겁니다. 불법 리딩방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만큼 재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돈을 빼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늘리는 등 수사기관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그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식거래 내역 등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시적 협조해서 받아낸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술 마시고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찰관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오죽하면 윤익은 경찰청장이 나서서 경고까지 했잖아요. 술 마시고 사고 치면 가중처벌하겠다. 이 특별 경보를 발령한 게 지난 7일입니다. 그런데 소용없네요. 경고한 지 딱 열흘 지났습니다. 어제 또다시 현직 경찰관의 주치 폭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강서경찰서 소속의 A 경장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서 옆자리 남성과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비비가 반복되면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7일 특별 경보를 발령했죠.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겠다. 관리 책임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지휘부를 엄중히 조치하겠다. 특별 경보는 총선이 있는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특별 경보가 발령된 날 7일에는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의 순경이 만취 상태로 동료를 폭행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죠. 또 얼마 못 가서 이틀 뒤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단에 소속된 경위가 음주 시비로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강서경찰서 소속의 경장이 또다시 사고를 친 겁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직원들의 이탈 행위가 다시 일어나면 해당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관리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했었거든요. 윗선이 경고하고 기강회의라는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지난 2019년 절절한 호소가 담긴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가 한 의사에게 도착했습니다. 수감 중인 상태라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별도의 진찰도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줬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2020년까지 처방전을 17통이나 교도소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 안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수감자는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도 되는 겁니까? 해당 의사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더해서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렸습니다. 해당 의사는 벌금 300만 원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나섰죠.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수감자들에게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고 원격 치료가 법적으로 허용된 줄 알고 실수를 저질렀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돼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면허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08년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이 불거졌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라흥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른바 당선 축하금을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무성했었습니다. 이 의혹은 그 당시에 불거진 것은 아니고요. 2년 뒤인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하다가 불거진 의혹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신한은행 전직 임원들이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증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